400년 전 한 스님이 죽기 전 남긴 마지막 한마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붉은 태양이 솟는다. 그 말은 오랫동안 잊혔습니다. 역사의 구석으로 사라졌고 예언은 미신으로 취급되었죠. 하지만 지금 이상기후와 붉은 하늘, 깨어난 민심과 흔들리는 세계 질서 속에서 그 예언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고자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깨어있는 자가 되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해. 그날 하늘이 이상했다. 평소보다 낮은 구름, 이유 없는 무풍, 그리고 해가 뜨기 전부터 퍼지던 붉은 기운. 기상청은 아무런 특이점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민심은 불안했고 노인들은 신문을 덮은 채 하늘만 바라보았다. 하늘문이 열리는 해가 왔다. 이 말은 400년 전 조선의 승려 사명대사가 남긴 예언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단순한 스님이 아니었다. 외교가였고 전략가였으며 무엇보다 하늘의 뜻을 꿰뚫는 예지자였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와 조선을 오가며 외교를 주도했고 죽음을 앞두고는 앞으로 이 나라는 하늘의 뜻에 따라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불가사의한 말을 남겼다. 그의 비밀스러운 기록 중 하나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천문계지, 대기류동, 동방진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큰 기운이 움직이며 동방의 진짜 운명이 깨어난다는 뜻이다. 역사학자들은 이 구절을 조선 말기의 쇠퇴와 일제 침략, 분단과 재건을 상징한다고 보았지만 이 예언이 바로 2025년을 가리킨다는 주장이 조용히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 대한민국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극심한 경제 침체 속에서도 인공지능, 배터리, 방산기술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도약했고 글로벌 시장은 한국을 새로운 중심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2025년에는 미래를 바꿀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국내외 예측이 일치했다. 사명대사가 말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이 민족이 운명을 다시 쓰기 시작하는 시발점이란 뜻이 아니었을까. 예언은 언제나 모호하고 신비롭다. 하지만 지금 수백 년 전 남겨진 그 문장이 하나둘씩 현실과 연결되며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하늘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뜻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가? 붉은 태양의 등장. 사명대사는 예언의 문장 중 하나에서 이렇게 남겼다. 7일선동 칭산사 왕치지. 붉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며 푸른 산 아래 왕의 기운이 솟구친다는 뜻이다. 이 구절은 조선 말기 몰락해가던 왕조가 다시 일어설 가능성을 남긴 말로 해석되곤 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예언 연구자들과 동양학자들은 이 표현을 단지 과거의 회고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2025년에 일어날 지도자의 등장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붉은 태양은 단순한 자연의 해를 뜻하지 않는다. 붉음은 강력한 생명력과 변화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태양은 곧 리더, 지도자, 계시자 혹은 시대를 인도할 인물을 뜻한다. 그렇다면 2025년 한국에 등장할 이 붉은 태양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일까?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점차 전국으로 퍼졌다. 기존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 연예인도 아닌 한 무명의 청년이 기후 문제, 복지 시스템, AI 산업에 대해 발표한 연설 하나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그는 SNS를 기반으로 퍼져나갔고 수백만의 팔로워가 그의 한마디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바꿔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국가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출생지 역시 사명대사의 마지막 수행지 근처였다. 경북 청도의 깊은 산골. 그곳은 사명대사가 마지막으로 좌선했던 곳으로 알려진다. 예언서에 따르면 산중에서 들불처럼 타오르는 혼이 민심을 흔든다고 적혀 있다. 그 혼이 지금 무명의 젊은 지도자에게 깃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25년은 단지 기술이나 경제만의 전환점이 아니다. 대중의 의식이 바뀌고 리더를 선택하는 기준이 완전히 뒤집히는 해이기도 하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무기력 속에서도 미래를 바꾸고 싶어 하는 청년 세대의 집단 각성. 이 모든 것은 사명대사가 말한 붉은 태양의 부상과 맞닿아 있다. 과거에도 그랬다. 혼란의 시대엔 늘 비주류에서 변화가 시작됐다.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 역시 그렇게 등장했다. 스님이었지만 군사를 이끌었고 학문보다는 하늘의 뜻을 좇았으며 말보다는 실천으로 백성을 구원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울림은 되풀이된다. 지금 이 시대에 또 하나의 붉은 태양이 동쪽 하늘을 물들이고 있다. 그 태양은 아직 이름이 없다. 하지만 그의 말은 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번지고 그의 생각은 이미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을 지폈다. 사명대사가 말한 왕의 기운이 깨어나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은 그 변화를 느끼고 있는가? 사만이 하나 되는 날, 사명대사는 유언처럼 남긴 말에서 사만이 다시 손을 맞잡는 날, 백성의 숨결이 땅을 덮을 것이다라 말했다. 사만이란 고구려, 백제, 신라. 하지만 사명대사가 이 표현을 썼을 당시 이미 삼국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조선은 오랜 단일 왕조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사만이란 고대의 이름을 다시 언급했을까? 많은 예언 연구자들은 이를 남한, 북한, 그리고 제외한 민족의 세 축으로 해석한다. 분단된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 뿌리 내린 디아스포라. 이 세 개의 한이 다시 연결되는 순간 한 민족의 진정한 운명이 깨어난다는 메시지다. 2025년 남북 관계는 전례 없이 묘한 기류 속으로 들어간다. 북한 내부에서의 미세한 변화, 그리고 국제 정세의 급격한 재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전략적 조정자로 급부상하자 북한 또한 기존의 대립적 태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경북 청도, 그의 마지막 행적지 인근에서 진행된 한 전시회에서 사명대사의 친필로 보이는 문서가 공개되며 큰 반향을 일으킨다. 그 문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뉘는 것이 극에 달하면 합쳐지는 시작이 온다. 그 시기 판문점에서 남북의 민간 대표들이 비공식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는 남한 청년들과 탈북 청년들이 함께 만든 통일 청년 선언문이 인터넷에서 수십만 번 공유되며 화제가 된다. 그들이 선언문에 담은 핵심 메시지는 놀라울 만큼 사명대사의 예언과 맞닿아 있었다. 우리는 다르지만 같고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였다. 단순히 제도의 통일이 아닌 의식과 정체성의 통합을 외친 그 목소리는 이념을 넘어선 민족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심었다.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산, 백두산 아래에 위치한 한 계곡에서 갑작스러운 화산활동 징후가 포착되면서 일부에서는 이를 대자연의 사인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고대에는 백두산이 민족의 시원을 상징했다. 그 백두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2025년, 사명대사가 말한 사만의 기운은 다시 하나로 모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명대사가 바라본 하나된 민족은 단지 국경의 철조망이 사라지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말한다. 백성의 숨결이 땅을 덮을 것이다. 이 말은 민중,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야만 진정한 하나됨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그날이 오는가? 그리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검은 바람과 붉은 비, 흑풍 진동, 저구천가. 사명대사는 어느 기록에서 이렇게 남겼다. 검은 바람이 대지를 뒤흔들고 붉은 비가 강을 뚫는다는 구절. 이 구절은 오래도록 해석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상기후와 사회적 불안이 겹쳐 나타나면서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다. 2025년 봄, 대한민국 남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하늘에서 떨어진 비는 붉게 탁했고 강물은 뿌옇게 변해갔다. 초미세먼지와 화산재, 그리고 해양 유입 오염물질이 뒤섞인 결과였다. 지질학자들은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심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건 예사, 비가 아니다. 노인들이 다시 예언서를 꺼내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서울의 하늘은 유독 낮았다. 검은 구름이 걷히지 않았고 이상한 바람이 건물 사이를 뒤틀리며 지나갔다. 기상청은 설명할 수 없는 급변하는 대기 흐름에 대해 단기적 기후 이상이라 발표했지만 그 이상한 바람은 단지 자연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거리에서는 폭력적인 범죄가 잇따랐고 온라인에서는 날조된 뉴스가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에 반응했고 분노는 실체 없는 적을 향해 향했다. 사람들의 눈이 혼탁해진다.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는 바닥에 던져진다. 이 역시 사명대사가 남긴 경고의 일부였다. 그는 말했다. 사람의 마음이 뒤집히고 백성의 말이 칼이 된다. 그 말처럼 사회는 분열되고 불신은 친구 사이마저 갈라놓았다. 정치권은 서로를 향해 비난만을 쏟아냈고 언론은 그것을 확대 재생산했다. 모두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 시기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지진파가 감지되며 일본, 중국,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가 지질학적 긴장 상태로 들어갔다. 동해에서는 정체불명의 물고기, 떼가 폐사했고 한라산의 지하 온도가 미세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과학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사명대사의 예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땅이 꿈틀거리고 하늘이 응답할 때 사람의 정신은 깨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삼켜질 것이다. 재앙은 예고 없이 오지 않는다. 그 징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사람들의 무관심, 탐욕, 욕망의 경쟁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리고 하늘은 더는 침묵하지 않았다. 검은 바람은 경고였고 붉은 비는 심판이었다. 예언은 늘 양면을 가진다. 재앙 속에는 항상 기회와 깨어남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 사명대사는 말한다. 검은 바람은 깨우는 바람이며 붉은 비는 씻어내는 비다. 파괴가 아닌 정화, 무너짐이 아닌 새 출발. 그것을 알아보는 자만이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 이 혼란의 시대에 당신은 깨어 있는가? 아니면 아직 검은 바람 속에 눈을 감고 있는가? 소년이 왕의 이름을 외친다. 사명대사는 예언서에 이렇게 적었다. 어린 소년이 왕의 이름을 부르자 온 세상이 흔들렸다. 이 문장은 오랫동안 해석되지 않았다. 과연 누가 왕이며 그 이름을 부른 아이는 누구인가? 어떤 이는 이를 고대 역사로만 해석했지만 2025년 지금 이 문장은 놀랍도록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다. 2025년 봄, 대한민국의 한 고등학생이 국회 앞에서 손에 쥔 피켓을 높이 들었다. 우리는 새로운 왕을 원한다. 카메라 앞에서 소녀는 당당히 외쳤다. 왕은 누구인가? 왕권은 사라졌지만 그 이름은 살아있었다. 그가 부른 왕은 곧 정의, 공정, 진실, 그리고 변화를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그가 친구들 몇 명과 함께 만든 선언문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 선언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기성세대가 외면한 진실, 우리가 외친다. 과거에 머무는 세상을 우리는 걷어내겠다. 이제 우리의 시대가 온다. 그 외침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다. SNS에 불이 붙고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수십 개의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청년 각성 선언 운동이 퍼져나갔다. 이 모든 흐름은 마치 사명대사가 예고했던 소년이 왕의 이름을 외치면 세상이 진동한다는 그 문장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냥 이 나라가 좀 더 정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들이 웃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해요. 그 한마디가 수천만을 움직였다.
그는 왕이 아니었지만 그의 말은 왕처럼 울렸다. 무력도 돈도 지위도 없지만 그의 진심은 세상의 중심을 흔들었다. 과거 사명대사도 어린 시절엔 평범한 소년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강한 정의감과 통찰력이 숨어 있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운다. 하늘은 큰 것보다 진실한 것을 먼저 본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외면했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커져.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사명대사는 말한다. 진정한 왕은 옥좌에 앉지 않는다. 백성의 마음 속에 살아 숨쉰다. 이 말은 단지 지도자의 의미를 넘어 우리 모두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존재임을 암시한다.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어린 왕들. 그들은 법을 바꾸지 않지만 생각을 바꾸고 세상의 방향을 돌린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발걸음은 이 예언의 한복판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지나가고 있다. 우리는 다시 묻는다. 그 소년이 외친 이름은 누구였는가? 그 이름을 이어 외칠 사람은 바로 당신이 아닌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 진리가 드러난다. 사명대사는 죽기 직전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천지이려 진도현세.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 감춰졌던 진리의 길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말. 이 문장은 불교적 깨달음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흐름을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 2025년 세상은 기술의 절정에 도달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공허함과 방향 상실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AI는 인간보다 빠르게 생각하고 로봇은 노동을 대신하며 눈부신 발전 속에서 오히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보고되기 시작했다. 한강변에서 명상을 하던 청년이 하늘을 가르는 붉은 빗줄기를 보았다고 말했고, 제주도의 한 암자에선 돌에서 물이 솟구치며 향 냄새가 풍겼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누군가는 꿈속에서 똑같은 문장을 듣고 깨어났다고 했다. 진리는 동쪽에서 열린다. 이러한 소문들은 단지 도시 전설로만 취급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의 한 인지과학 교수는 이를 집단 무의식의 각성 반응이라 분석했고, 철학자들은 문명이 기술의 정점을 찍을 때 인간은 자연스레 본질로 돌아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즉, 지식과 이성의 시대가 끝나고 직관과 계시의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다. 사명대사는 예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길이 보인다. 이 구절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놀라운 직격탄처럼 다가온다. 과거의 신앙은 종교적 형식을 따랐지만 2025년 이후에 영적 각성은 일상에서 시작되기 시작했다. 도심의 거리, 지하철, 작은 공원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함께 있음의 가치를, 느낌의 중요함을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다는 말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닌 사람의 내면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문은 정치도 돈도 권력도 아닌 깨어난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한다. 실제로 2025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올린 한 영상이 전 세계를 울리는 일이 있었다. 한 평범한 간병인이 임종을 앞둔 노인과 나눈 짧은 대화를 담은 영상. 이제 곧 하늘이 내 손을 잡을 거예요. 노인의 그 한마디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고, 사람들은 댓글에 이렇게 남겼다. 그 말이 진리 같다. 사명대사는 예언의 끝에서 말한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깨어있는 자는 어제와 다른 하늘을 본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작은 진실을 바라보는 용기일지 모른다. 당신은 지금 그 작은 진실 앞에 서 있는가? 불타는 돌 위에 나라를 다시 세운다.
사명대사의 예언 중 가장 강렬한 문장이 있다. 타오른 돌 위에 다시 나라를 세운다. 이 문장은 처음 읽는 이에게 혼란을 준다. 왜 하필 불탄 돌인가? 폐허 위에 무엇을 세운다는 것인가?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 조선이 임진왜란으로 초토화되었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폐허 속에서 사명대사 같은 인물이 나왔다. 그는 칼이 아닌 마음으로 싸웠고 절망이 아닌 의지의 불씨를 지켰다. 그리고 백성들은 무너진 마을 속에서도 다시 움막을 세우고 불탄 돌 위에 다시 삶을 얹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기술 성장을 이룬 나라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피로와 갈등, 내부 분열을 겪는 시점에 이르렀다. 부동산 폭등과 경제 불안, 세대 갈등, 외교적 압박, 겉으론 화려하지만 속은 균열투성이었다. 마침내 예상치 못한 거대한 충격이 대한민국을 덮쳤다. 그것은 경제 붕괴도 전쟁도 아니었다. 믿음의 붕괴였다. 국민은 더 이상 언론을 믿지 않았고 정치를 믿지 않았으며 심지어 서로를 믿지 못했다. 그 무너짐은 조용하고 깊었고 마치 불붙은 돌처럼 뜨겁게 고통을 안겼다.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공동체 기반의 새로운 농업 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했고 서울에서는 다세대 주택을 개조해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공유형 주거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 모든 움직임은 정치도 기업도 아닌 시민들로부터 나왔다.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퍼진 이 한 문장은 수많은 절망 위에 희망을 던졌다. 마치 사명대사가 폐허 위에서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씨를 옮기려 했던 것처럼 지금의 사람들도 불탄 돌 위에 다시 기둥을 세우고 있었다. 사명대사는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성인은 하늘을 보는 자가 아니요 불 속에서도 내일을 보는 자라. 그는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무너진 곳에서 피어나는 믿음을 진짜 부활로 보았다. 2025년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상처받았지만 그 누구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기술은 무기에서 도구로,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으로, 청년들은 희망의 소비자가 아닌 변화의 생산자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불타는 돌 위에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예언의 실현이었다. 십승지의 문이 열린다. 사명대사의 예언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충격적인 문장이 있다. 십승지는 하늘과 사람이 함께 지키는 땅이며 재앙이 지나간 후에 비로소 그 문이 열린다. 십승지란 무엇인가? 전통 예언서들에서 말하는 최후의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는 10곳의 땅. 곧 선택받은 생존의 공간이자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 될 땅이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정감록은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십승지는 화, 수, 병, 역을 피해 하늘이 감춘 땅이며 난세 후 천하가 그곳에서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십승지 대부분이 한반도 남부와 중부 내륙에 위치해 있다고 기록돼 있다. 2025년 한국은 세계 곳곳에서 몰려드는 위기 앞에서 묘하게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땅으로 다시 주목받는다. 기후위기, 물 부족, 지진, 대역병 등에서 한국은 지리적 완충지대이자 기술적 대응력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강원도 정선, 전라남도 해남, 경상북도 청도, 충청북도 괴산 같은 지역들은 이상할 만큼 자연재해의 영향이 덜하고 지하수와 산림이 풍부하며 외부와 적절히 단절되면서도 스스로 순환 가능한 구조로 주목받는다. 십승지의 실제 좌표가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다. 사명대사는 또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감추고 사람의 눈이 외면한 곳에 새로운 나라가 싹튼다. 이 말은 단지 지리적 피난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십승지는 곧 정신의 피난처, 가치의 재구성, 그리고 새로운 인류 문명의 설계도이기도 하다. 예언은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십승지를 남겼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배운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기술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삶을. 2025년 한국에서는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들어간 젊은 세대들이 자급자족형 공동체를 만들고 디지털 문명과 아날로그 감성을 조화시키는 제3의 마을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작은 마을들은 마치 예언의 십승지를 미리 구현한 실험실처럼 느껴진다. 십승지는 어디인가? 정말 지도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먼저 열리는 문인가? 사명대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문은 열렸다. 그러나 들어갈 준비가 된 자만이 그 빛을 볼 수 있으리라.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의 불씨가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